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유로존과 미국의 모습을 보면 미국도 장중에 최고점을 일단 찍었죠. 그 다음에 유럽도 얼마 전까지 조정 들어왔던 부분을 거의 다 회복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내용을 보면 악재 요소도 있고 호재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시장은 호재 쪽에 민감해지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수급이, 투자 심리가 거의 매수 쪽에 대응이 되고 주가가 밀리면 받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ETF도 지금 그 주식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퀘스터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시장은 진짜 폭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그게 잘못되면 정말 폭락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왜 안 할까요? 미국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시장을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더 큰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퀘스터가 핫 이슈가 안 되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글로벌에 이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시퀘스터도 연장이 되던,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연장을 요구하고 있죠. 연장을 하던 합의를 하던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미국이 4년 동안 매년 그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도 1조 5천억 달러의 감축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10년 동안 2조 5천억 달러의 감축을 얘기한다면 재정 적자가 아니라 재정 흑자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 시퀘스터를 통해서든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든 재정 적자를 없앨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돼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재정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4년 동안 매년 1조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가 있었는데 이 재정 적자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흑자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죠. 또 유로존에서도 스페인의 부동산 업체가 지금 파산 일부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로존 주가가 막 튀어버리죠. 이게 왜 악재에 민감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악재를 무시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히려 호재에 더 민감한 상황이 되죠. 엔화 약세로 인해서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유로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 또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한편으로는 이게 만약에 환율이 엔화 약세로 인해서 유로화 강세에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사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히려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죠. 실제로 얼마 전에 콘스탄치오라 해서 EC 부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대 금리를 낮춰서 마이너스로 해서 시장에 있는 자금을 방출시키는 방법, 또 아니면 금리 인하를 시키는 방법,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로존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지난번 3년 만기 1%짜리 LTRO를 받았던 은행권 돈이 사실 ECB에 거의 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돈이 시장으로 유출되게 되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다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크게 상승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리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금방 그 ECB에 돈이 많이 있다 이 얘기했는데 이게 ECB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연준이 고민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지난번에 계속해서 시장에 3조 달러를 풀어주면서 그걸 이제 은행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은행권에 쓰지 않고 그 연준에서 예대금리가 0.25%가 있습니다. 여기 이 0.25%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맡겨놨죠. 그 돈이 1조 5천억 달러나 됩니다. 이 돈이 시장으로 유포를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출구 전략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연준에서 오히려 그 예치된 금액의 이자를 매년 700억 달러씩 물어줘야 되는 불상사가 생겨버리죠. 그럼 연준은 출구 전략할 이유가 없죠. 그 돈 물어줘야 되면은 양쪽으로 손해가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그 예대금리 때문에 이자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거기다가 미국 은행뿐만 아니라 도이치방크라든가 UBS도 지금 미국 연준에 돈을 맡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방출시켜서 출구 전략을 하더라도 이자를 안 물게끔 가야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예대금리 0.25%를 인하를 안 할 수밖에 인하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연준이든 ECB든 예대금리를 낮춰서 그 연준이나 ECB의 돈이 고여 있는 것을 지금 시장으로 풀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출구 전략 하기 전에 틀림없이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주택이든 아니면 주식으로도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큰 그 돈이 시장으로 이제 투입되기 직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재료는 시장에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퀘스트라는 것은 미국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는,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다 둔감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시퀘스터가 시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이죠. 일본이 그저께 상승하고 어저께 주춤하는 모습이 있죠. 뭐 엔저 약세를 G20에서 용인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지 소로스가 엔화 약세 베팅에서 3개월 만에 10억 달러를 벌었답니다. 매크로 헤지펀드 안에서 금리나 환율에 투자하는 이 헤지펀드가 있는데 이들의 평균 수익률이 3년 동안 평균 3.5%입니다. 그럼 3개월에 10%가 났으니까 그들이 그 돈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걸 한편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났는데 굳이 그걸 왜 발표했을까? 언론을 왜 노출시켰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얘기는 엔저가 일시적인 답보 상태가 있을 거다. 그럼 헤지펀드는 이익을 향해서 움직일 건데 그게 또 어디로 갈 것이냐. 혹시 그동안 시장에서 못 올라간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퍼가 8배밖에 안 됩니다. 8.3배. 대만이 14배입니다. 중국이 10배고 일본이 12배입니다. PBR도 역시 우리나라 1.1배죠. 태국과 인도가 우리보다도 0.3배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평가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시속게임 하듯이 일본에 수익 내고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일본 엔고가 되면 다시 일본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매도, 누적 매도가 19,000개 된 것이 만약에 오늘 이후로 환매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크게 들어온다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주의 중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